어제 그 당대표 후보 토론회 인제 이게 마지막 토론회인가요? 네. 3 번의 토론회 중에서 인제 마지막 토론회였었는데 네. 쩔쩔매는 수준이 너무 보기 괴로웠다. 이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보잖아요.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럽죠. 전에 당대표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약간 좀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제일 황당했던 게 이 내란 청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란 청산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송영길 후보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 호가 뭐냐? 그리고 국정과제가 몇 개가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이야 그거에 척척 대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국정과제가 몇 개 있냐 이것도 123개 12.3 내란에서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김민석 후보님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청문회 때 거론됐었던 얘기 가지고 끌고 나와서 아예 본인이 관심 없는 거는 다 그냥 셧다운하고 살았구나 이 사람 하는 것이 그냥 막 드러나는 토론회였습니다. 뭐 이상한 거 헛소리하고 그래요. 제대로 대답도 안 해 주고. 이 쇼츠로 돌아다니는 거는 편집을 해서 바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왜 나왔냐."느니 뭐 쓸데없는 얘기 해 가면서 응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땀 나는 거죠. 답을 할 수 없는 거야. 뭐 둘러대기에 바쁜. 그런데 자꾸 채근을 하니까 "내란 청산이 제1 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이게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생각.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내란 청산이 제1의 국정과제라고 생각한다." 너무 이거 지금 2 년째 이러고 있어요. 내란이 일어난 데가 언젠데. 그러니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 자연스러운 리액션으로 송영길 후보님이 진짜 한숨을 쉬십니다. "5.18의 헌법 정신 수록이 제1의 국정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3 개가 있다는데 내란 청산이 1 호고 800개 과제를 갖고 있다나 어쩌다나 헛소리 완전히 이거는 "정부하고 따로 놀았다. 정부가 뭘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알리가 없고 이런 것들이 뭐 들통나는 수준의 이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송영길 후보님이 사골국도 3번 우리면은 이 뼈에 잔 국도 뼈가 안 국물이 안 나온다. "언제까지 내란 청산할 거냐.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제 그만하시고 조의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이런 정청래 수준이 지금 표심에서는 아직까지도 저만큼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이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로. 이 나경원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는 우리의 가장 큰 우군이다." 안철수 "정청래는 이재명 조기 레임덕의 선봉작이다. 연임을 응원한다." 권영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게 국민의힘에게 좋다." 서정욱 "나는 뉴 정청래파다." 서정욱은 뭐 최민희까지도 예뻐 보인다. 뭐 이런 얘기해요. 안정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야 이재명이 망한다. 그래서 나 김민석한테 극우 프레임 씌우려고 김민석 응원할래." 라는 얘기도 했었죠. 김분선 "주저없이 알정직 하겠다." 아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진짜 냉철하게 직시해야 될 문제예요. 네. 다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청래가 할 수 있다. 뭐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김민석을 품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마도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밥글이 지금 돈 얘기가 보도돼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 그래서 어제 토론회를 뭐 워낙 얼굴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이라서 제가 예전에 저는 뭐 일본에 오래 살았으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 얼굴이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피부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 전 일본 사람한테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사과 껍질 같다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의 피부는 귤 껍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래요. 피부가 고운 사람도 이 투명함이나 이게 좀 부족해요. 예,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아, 한국 사람이 맞나 싶어요. 예, 두꺼운 느낌이 타로 볼 때마다도 그렇지만. 자, 좀 볼게요. 어제 토론회 때 뭐 진짜 또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어제 참 토론회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좀 볼게요. 네, 어땠나? 뭐 물론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그냥 정청래죠. 뭘 해도. 그렇기는 한데 아주 일부라도 10%라도 '야 이거 좀 심각한 레벨이다. 이거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쪼끔 균열이라도 들어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제 토론회를 보고 느낀 점 사람들의 느낌 볼게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인 감상평을 보는 거예요. 정청래 송영길 자,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네, 지금 보면 김민석 후보님의 2번 소드의 운명의 수레바퀴와 4번 컵이 나왔고 이 거울의 카드하고 또 거북이의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님의 이 첫 번째 카드, 네, 2번 소드가 나왔죠? 뭐 이게 이제 주의 카드일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에게 있어서는 지금 데빌이 나왔고, 그리고 송영길 후보님에게 있어서는 2번 펜터클이 나왔거든요. 지금 봤을 때 두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2번 소드에 2번 펜터클이니까 이게 잘 대응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소의 움직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비교가 되게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잘 어떤 '아 이쪽이 위구나. 이쪽이 아래구나.' 이거를 갖다가 잘 드러내게 했다라고인 것 같고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대변이 나왔는데 그냥 "욕심, 고집, 자기 우기기만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답게 잘했다.'일 거는 같아요,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이 송영길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이 토론회의 특성을 주고받고를 잘했을 것 같고. 근데 이쪽은 그냥 공격이고 방어고 하지 못하게 마치 레슬링에서 무조건 사람 끌어안고 보는 것처럼 그 이게 주고받고 캐치하고 뭐 서로 토스하면서 누구누구가 잘하나를 경쟁하기보다는 이건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동문서답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일단 바라봤다 이고요. 네. 김민석 후보님에 대해서는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의 4번 컵 이게 인제 4 라는 숫자는 안정을 뜻합니다. 특별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해던 패턴이 반복이 됐던 느낌이고 그냥 막 재미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보통 때 하던 대로였고 신선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 느낌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방어나 이런 거는 잘했다이고 상대에 대해서도 어떤 그 상대방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이 2번 소드의 거울의 카드잖아요. 잘 받아치는 그런 답변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했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의 시각적으로는 음 글쎄 김민석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그 '좀 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일 것 같아 보여요. 뭐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잘 방어를 했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님에 대해서는 네 7번 완즈의 데스카드거든요. 약간 '끝장내주는 일침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채찍의 카드입니다. 이분은 반복해서 어떤 곳을 잘 공격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카드는 연기한다, 척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헤쳐 줬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의 어떤 그 아닌 척하는 거 그럴싸한 척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떻게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지금 보면은 두 사람들 모두 운명의 수레바퀴, 데스카드 나름대로 뭐 '잘했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송영길 후보님도 7번 완전니까 방어를 잘했다.'일 것 같고요. 자,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어떨까인데요. 네, 벌써 이거는 치고받고 이거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달려와서 그냥 끌어안고 뭐 공격도 못하게 이 방어도 개판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10번 소드에 8번 소드 나왔거든요. 잘했다고 보여지지 않죠. 이 KBC인가? 예. KBC 토론회에서 이게 인제 마지막 어떤 공식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0번 소드가 떴다? 8 소드다? 약간 좀 위험하다. 이 사람 인제 뭐 나머지 그 70%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이 호남하고 이 수도권하고. 그런데 '이런 식의 대응이라고?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견우와 직녀에 직녀가 선녀 옷을 가지고 떠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수 있었던 선녀 옷이 날아가는구나. 아 이게 인제 마지막으로 잘했어야 되는데 요렇게 됐구나. 아 SBS가 한 차례 남았어요? 아 이게 세 번째가 아니군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느낌적으로는 '이거 표 날아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가 이 사람이 무슨 속셈이 있어서 저렇게 이게 인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할까.' 하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오든 뭘 하든 간에 이 토론회라는 게 어려운 게 평상시에 공부했던 것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 출제 범위가 너무 넓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떤 쪽에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하루 이틀 안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자신이 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딱 출범하고서부터 어떻게 꼼꼼하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나. 그게 베이스가 없으면은 이렇게 탁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딴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드러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SBS가 남아 있군요. SBS 토론회 때는 어떤 분위기일까 한번 볼까요? 이게 수요일 날? 그럼 내일 있는 거예요? 자 좀 볼게요. 네. 지난번 최고위원 토론회를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자 어디 볼게요. 수요일 날 SBS에서 할 토론회 여기에서는 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싸울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자 다음번 어떨까?인데요. 네 김민석 후보님 다음번 토론회 때도 안정감 있게 하시겠죠? 펜터클의 왕이 나왔고 9번 컵이 나왔습니다. 안정적으로 실력 발휘도 좀 하실 것 같고요. 네. 이 왕의 펜터클이라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이 행정이나 이 경제적인 거 돈 돌아가는 거 뭐 앞으로 살림살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능력이 드러나고 안정적인 답변을 할 것 같다. 컵의 9번 또한 사람들한테 뭐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번 소드 이 카드는 좀 이 카드에 대한 보조로 뽑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긍정의 카드에 대한 보조로 10번 소드는 10 이니까요. 끝을 의미합니다. 마무리를 딱 짓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해서 '야 김민석이가 이제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님도 지금 보면은 네. 이번 완즈에 6번 펜터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당대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 보조를 맞춰서 갈 것인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잘 조리 있게 말 전달이 잘 되실 것 같고 아유 뭐 송영길 후보님 말발은 대단하니까요. 말빨만 아니라 이게 인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시죠. 이게 그대로 요렇게 나오시잖아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아는 거는 많은데 표현이 좀 딸린다든지. 반대로 좀 내용은 없는데 말만 장황하게 한다든지. 한데 이 송영길 후보님은 꽉 찬 뇌 속에 있는 것을 유창한 말로 뱉어내는 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3번 펜터클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3 이라는 숫자가 전문가들의 협조나 협동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송영길 후보님을 당락을 떠나서 이 사람은 이 역할을 정부와 당과 협동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사람이구나 하는 어필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정청래는 어떨까? 정청래는 4번 컵에 5번 컵이 나왔어요. 다음번에 토론회에서도 네. 좀 쩔쩔매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좀 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약간 실망스럽다. '야 저 사람의 말에는 재미가 없다.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4 라는 숫자가 아까 안정 이런 거를 뜻한다고 했는데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막판 뒤집기를 해야 될 요 마지막 이 토론회에서 이 좀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실망을 줄 거고 그리고 정청래가 당대표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줄 것 같다 같은 모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 펜터클의 9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9번 펜터클은 자기만 아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습니다. 협동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카드들이 김민석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송영길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협조하고 협동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정청래 후보의 카드들에는 다 혼자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만 자기 노선으로 그냥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주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살아요." 이 같은 그런 얘기를 하긴 하겠죠. 근데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봤을 때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기 여유만 즐기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의 카드는 아닙니다. 네. 혼자서. 자 그런 모습이라서 그쵸. '나 잘났다.' 어필만 하겠죠. 호남 크러스트 나야 알지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 공허한 메아리만 하고 있다. 일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수요일 토론회에서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뭐 딴지 사람들도 좀 어제 토론회는 실망스러웠을 것 같고요. 지금 분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글쎄 모르겠네. 네. 모르겠네요. 어어.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너무 올라갔네. 자 뭐 그런 모습입니다.